자, 그다음에 우리가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할 건데요. 미분 가능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이 가능하다? 뭐 미분이 되면 미분 가능인 거죠. 근데 이거를 정의를 정확히 하면은 정의가 이렇게 소개가 돼 있어요. 조금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되게 복잡해 보이죠. 결론은 뭐냐면 미분 가능은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식으로 정의를 해요. 근데 매번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한테 이 함수는 미분 가능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거를 식을 이용해서 다 계산을 해서 결과를 보여주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이런 이론을 하나 만든 거예요. 이게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 되면은 미분 가능하다라는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만족하면 아, 주어진 함수가 미분 가능하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래 CRM이 이제 필요한 건데 CRM을 잘 보면 물론 증명이 된 사실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결과를 이용을 할 거예요. CRM을 보면 편도함수가 있어서 이 A, B 부근에서 이 편도함수가 있고 그러니까 미분이 된다는 얘기겠죠. 이거를 이제 구할 수 있고 A, B에서 연속이면 F가 미분 가능하다라는 정리예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은 편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이 편도함수가 연속인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미분 가능성을 알기 위해서. 여기 CRM의 가정만 체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도함수 구해서 얘가 존재하고 연속이냐 이것만 확인하면 미분 가능성이 보장이 돼요. 자, 그러면 예제 2번을 우리는 이제 편하게 CRM을 이용해서 한번 확인해 보죠. 자, f의 x, y가 1,0에서 미분 가능한 걸 보여라 라고 했으니까 뭐 하면 됐나요? 편도함수 구해가지고 1,0에서 연속인지만 확인하면 돼요. 그 편도함수가 연속인가. 자, 그러면 일단 편도함수를 구하는 게 먼저죠. fx도 구하고 fy도 구하고 자, f의 x는 얼마가 되나요? 여기 이제 미분하면 돼요. 지금 함수가 주어진 함수의 모양이 x 곱하기 2x y제곱이니까 얘를 이제 도함수를 구하면 두 개의 함수가 곱해져 있는 상태니까 곱해 미분을 하면 될 거고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함수 곱하고 앞에 거 그대로 뒤에 함수의 도함수 이대로 가면 되죠. 그러면 x에 대한 도함수를 찾으면 요거 x의 미분이니까 얘가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xy는 그대로 곱해준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텀은 x 곱하기 지수함수의 도함수가 되는데 지수함수의 도함수는 사실은 자기 자신이 돼요. 그렇죠? 2의 x제곱 미분하면 2의 x제곱이었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도함수 찾는데 우리의 이 도함수 기호가 지금 x 미분이니까 얘를 도함수 찾으면 자기 자신이 나오고 연쇄 법칙을 써서 x, y를 다시 한번 미분하는 거죠. 얘 미분하면 얼마예요? x에 대해서. x,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 그 y가 되겠죠. x, y를 x로만 미분하면 y가 상수고 x 미분은 1이니까 y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y 곱하기 2의 x, y가 남겠네요. 그래서 x에 대한 편도함수 이렇게 찾아주면 되고 y에 대한 편도함수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요식 그대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보고서는 이 프라임 기호가 y에 대한 거라고 생각하고 하면 돼요. 그러면 x 프라임 하면 x는 상수니까 미분하면 제로. 그죠? 즉 y 미분하는 거예요. y에 대해서. 그럼 얘는 없어지고 x 곱하기 2의 x y제곱의 도함수를 찾으면 되니까 이 부분만 보면 되네요. 그래서 x 곱하기 이것의 도함수인데 자기 자신이 될 거고 이것을 다시 한번 y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x, y의 y 미분. 그럼 x는 상수고 y 미분하면 1일 거고 x만 남네요. 그러니까 x를 앞에다 곱해주면 x제곱이 되나요? 이렇게 편도함수 구하고 그 다음에 뭐 하면 되냐면 1,0에서 미분 가능함을 보여라 라고 했으니까 1,0 넣으면 돼요. 그래서 f에 x에 1,0 넣어서 x에다 1 넣고 y에다 0 넣고 이렇게 하면은 1이죠.
그 다음에 fy에 1,0도 넣으면 x에 1 들어가고 y에 0 들어가고 그럼 또 1이네요. 그래서 편도함수 두 개의 값이 이 지워진 점에서 다 1이 나왔어요. 1이라는 거는 상수함수니까 연속인 함수죠. 연속 함수인 거죠. 그래서 이 편도함수의 결과가 다 연속이다. 맞나요? 그러면 이 시어렘에 의해서 편도함수가 존재하고 지금 구했잖아요. 그죠? 존재하고 연속인 것도 확인했죠. 그러면 결과는 뭐다? 1,0에서 미분 가능하다. 위에 바로 있는 시어렘에 의해서 미분 가능한 걸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 점에서의 선형화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탄젠트 플레인 구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죠? 탄젠트 플레인 구하면 일단 선형화는 우리가 L이라고 쓰기로 약속했고 F에 1,0이니까 1,0에서의 점 더하기 편도함수 각각 구한 거를 그 노멀 방향으로 잡아주면 되고 X에서 X의 점을 빼고 그 다음에 Y 방향 잡아주고 Y에서 Y 점을 빼고 1,0이었으니까 1하고 0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럼 F에 1,0은 넣어주면 여기다 넣어보세요. 1,0. 그럼 그냥 1인가요, 여러분? 1 더하기 F sub X도 1이고 X 마이너스 1 F sub Y도 1이었고 Y 마이너스 제로 자, 그래서 L의 X, Y가 X 더하기 Y가 되나요? 그쵸? 선형화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공면은 이런 모양인 거예요. 이 모양인데 1,0에서의 접평면을 구했더니 이와 같은 선형식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평면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접평면까지 구했고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F의 1.1, 마이너스 0.1의 근사값을 구해라 라고 했어요. 근사값이라는 거는 정확한 참값이 아니라 지금 구한 선형화에다가 대입하는 값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도 잘 보면은 문제에서도 알다시피 1.1하고 마이너스 0.1을 준 이유가 있겠죠. 1,0에서 가까운 값이니까 유효한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값을 넣으려면 이 근처에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1.1과 마이너스 0.1의 근사값이니까 여기다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1.1하고 마이너스 0.1을 각각 넣어주면 x에 1.1, y에는 마이너스 0.1 그래서 빼주면 1이 되네요. 계산은 너무 쉽죠? 왜냐하면 선형식이니까 그냥 뭐 더하거나 곱하거나 빼는 게 다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나오는데 그럼 실제 값은 어떻게 되죠? F의 1.1, 마이너스 0.1이니까 함수의 모양이 아까 지수함수였죠? x 곱하기 2의 x, y제곱이니까 x에 1.1 집어넣고 2의 x, y제곱이니까 1.1 곱하기 마이너스 0.1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해보면 뭐 당연히 나오는 값이겠죠? 근데 이렇게만 보더라도 얘보다는 얘가 조금 더 계산이 쉬워 보이죠. 그냥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근사값을 구할 때는 이런 걸 쓰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실제로 구해보니까 얼마가 나올까요, 여러분? 예상하건대 뭐 정확한 값은 여러분이 계산기로 한번 해보고 구해보면 사실은 요 1에 아주 가까운 값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1,0 근처의 값이니까. 이렇게 근사값이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미분 가능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미분이라는 용어를 한번 볼게요. 자, 전미분은 뭐냐면 토털 디퍼런셜이라고 부를 건데 미분이라는 용어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어쨌든 이렇게 편도함수 기호가 막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미분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DZ라고 하는 기호로 쓰기로 약속을 해요. 델타 Z는 우리가 아까 앞에서 이미 정의를 했었죠. 여기서 보면은
델타 Z는 우리가 미분 가능 때문에 이미 정의한 값이에요. 요 차이를 델타 Z이라고 하는데 DZ는 우리가 전미분이라고 표현을 하고 전미분의 정의가 바로 이렇게 돼요. 전미분은 뭐냐면 f라는 이변수 함수가 있으면 x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주고 fy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주고 옆에다가 dx, dy를 각각 곱해서 더하는 거를 전미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걸 다시 다른 용어로도 쓰면 다른 기호로 한번 써보면 우리 이 편도함수는 사실 어떻게 쓸 수도 있죠. 라이프니츠 기호를 이용을 하면 이제 f가 이변수 함수니까 이변수 이상일 때는 우리가 라운드라는 기호를 써서 f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f 서브 x를 이렇게도 쓰는 거예요. 거기다가 dx를 곱하고 그리고 라운드 f에 라운드 y를 fy로 쓸 수도 있죠. 그리고 dy.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는 거를 전미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냥 정의니까 여러분이 알아두면 돼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전미분이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고 우리가 그 선형 근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미분 가능성에 대한 정의를 일단 이용을 해보고 시어램도 적용을 해봤는데 그거에 이어서 보충을 좀 할게요. 일단 지금 오늘 설명할 내용 때문에 일변수 함수로 다시 돌아가서 일변수 함수에서의 미분의 정확한 정의를 다시 한번 보고 이변수 함수에서의 미분의 정의로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y는 ax 제곱이라고 하는 포물선이 이제 함수로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일변수 함수에서 어떤 b라고 하는 점이 있어서 그 b 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미분 계수라는 걸로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조금 혼동되는 용어들이 있는데 일단 미분, 그리고 미분 계수, 그리고 도함수 이렇게 세 개의 개념을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마 그냥 다 똑같은 것처럼 생각하고 썼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미분이라는 거는 또 다른 정의가 일단 있고 그 정의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B라고 하는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F'B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 B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점에서의 도함수 값을 미분계수라고 한다. 그리고 도함수는 말 그대로 함수기 때문에 변수 x에 대해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도함수는 우리가 뭐 f'x라고 표현을 하고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으면 그것을 미분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x에 대한 미분으로 x제곱을 미분하면 2x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2x가 바로 도함수예요. 예를 들면 그 미분 계수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어떤 특정한 뭐 1이라고 하는 점 거기에서의 미분 계수 그러니까 그 값에서의 도함수 값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이제 2가 되겠죠. 1을 집어넣으면. 그래서 미분 계수랑 도함수도 사실은 다른 개념인 거고 미분이라고 하는 말도 이 두 개랑은 사실은 다른 용어예요. 그러니까 같은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살았지만 다른 개념이에요. 그 개념이 뭔지 한번 같이 보죠. 자, 이렇게 x랑 y축에서 봤을 때 이제 이런 함수가 있다고 볼게요. 함수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a라고 하는 점이 여기가 a라는 포인트가 있고 a에서 이제 조금 이렇게 증분을 이제 델타 x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델타 x만큼 이동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아주 작은 거리만큼 더해져 나갔을 때 여기를 a 더하기 델타 x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함수가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 함수 위에서의 값은 우리가 뭔지 잘 알고 있죠. 여기가 f의 a가 될 거고요. 이 점의 위치가, 높이가 f의 a 더하기 델타 x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f의 a 더하기 델타 x하고 fa하고의 차이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차이를 생각해보면 여기가 이제 f의 a 더하기 델타 x에서 fa를 뺀 거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높이 차이니까. 그래서 이 높이 차이를 우리가 델타 x를 x에서의 증분으로 생각한 것처럼 여기도 y의 거리의 차이니까 이거를 델타 y라고 이름을 붙일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뭘 하냐면 이 a라고 하는 점에서 접선을 하나 그려요. 그렇죠? a에 접하는 접선을 쭉 그려주면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A에서의 미분 계수값이 될 거예요. F'A가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접선 하나 그렸을 때 나타나는 이 삼각형, 이게 조금 차이가 별로 안 나서 접선을 조금 더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게 이제 A에서의 접선이라고 했을 때 여기 아래에 발생하는 이 삼각형 요거에 집중을 할 거고 이 삼각형의 높이 값을 생각을 해보면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dy라는 이름을 붙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삼각형의 여기 각을 세타라고 해볼게요. 여기 직각 삼각형이 하나 이렇게 있고 여기가 세타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A라고 하는 이 점에서의 미분 계수 F'A가 결국에는 이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 근데 그 접선의 기울기는 이 삼각형의 기울기랑 똑같죠. 삼각형을 이용해서. 그럼 삼각형의 기울기가 델타 X분의 이 높이예요. 그러면 삼각형, 직각 삼각형에서 밑변분의 높이에 해당하는 삼각비가 뭐였냐면 탄젠트 세타였죠. 밑변분의 높이. 그래서 F'A를 우리가 뭐라고도 볼 수 있냐면 탄젠트 세타라고 봐도 괜찮아요. 그렇죠? 밑변분의 높이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양변에다가 여기에 있는 이 델타 X를 양변에다 똑같이 곱해 볼게요. 그러면 좌변은 F'A의 델타 X가 되고 우변은 탄젠트 세타의 델타 X가 돼요. 그렇죠? 근데 탄젠트 세타는 정의대로 생각하면 지금 여기 연두색 삼각형에서 델타 X분의 높이가 되는 거죠. 탄젠트 세타가 델타 X분의 높이가 된다. 그러면 우변을 다시 관찰해보면 델타 X분의 높이랑 델타 X를 곱해주니까 델타 X가 약분이 되죠. 델타 X는 어떤 거리이기 때문에 약분이 가능해요. 그래서 약분을 해주면 우변에 남는 게 높이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높이를 우리가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dy다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dy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F'A의 델타 X가 된다. 자, 그래서 dy는 F'A의 델타 X를 곱한 거다 라고 이제 설명이 되는데 얘가 이제 뭐냐면 dy를 우리가 y의 미분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뭐 미분해라, 도함수를 구해라 이런 거 우리가 다 똑같이 생각했었는데 미분의 사실의 정확한 정의가 바로 F'A랑 델타 X의 곱으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dy를 y의 미분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dy를 우리가 왜 구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다시 그림으로 가서 델타 y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인 이 차이예요. F의 A 더하기 델타 X랑 FA의 차이를 델타 Y라고 했고 dy는 이 높이인 거죠. 그래서 이 델타 X가 만약에 엄청 작아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델타 X가 쭉 작아지면 접선이 이쪽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 높이하고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얘가 델타 x가 줄어들면은 a 더하기 델타 x가 여기에 위치하겠죠. 그럼 여기에서의 요 함수값하고 접선을 그렸을 때 요 높이 차이하고 거리가 여기에서보다 줄어들게 되겠죠. 즉 델타 y하고 dy와의 관계가 점점 더 같아지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델타 x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래서 dy하고 델타 y는 요 a라고 하는 점 근방에서는 아주 작은 값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차이가 있기는 해요. 높이 차이가 있는데 다르다고 해도 A 근처로 가면은 이 델타 Y랑 DY는 거의 근사한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델타 Y를 구하기 쉽지 않을 때는 DY라는 걸 이용해서 델타 Y를 대신하는 값으로 쓰게 될 거예요. 그게 이제 근사값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델타 Y의 근사값으로 우리는 DY를 선택하게 된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델타 y하고 dy의 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dy는 델타 y의 근사값.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dy라고 하는 d가 앞에 붙어 있는 이 값이 근사값이니까 요 델타 x하고 생각해 봤을 때 x축에서의 근사값도 델타 x 대신에 dx라는 개념을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근데 dx도 마찬가지로 근사값의 개념이니까 델타 x로 잡아도 되고 그거보다 더 작게 잡아도 되고 dx를 보통은 델타 x랑 똑같이 놓고서는 우리가 계산을 시작을 하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dy라고 하는 이 값이 바로 y의 미분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다라는 걸 알아두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식에서 보면은 f'a라고 하는 거는 a의 미분 계수니까 우리가 함수가 주어지면은 미분 계수값 계산해가지고 상수값이 되겠죠. 기울기는 상수잖아요. 그럼 상수 곱하기 델타 x니까 결국 dy라고 하는 거는 델타 x가 변함에 따라서 변하는 값이 돼요. 그러니까 얘가 독립변수고 얘가 종속변수가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은 이 dy도 하나의 함수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변수가 돼서 델타 x가 작아지면 dy 값도 변하게 될 거고. 다시 그림으로 가보면은 델타 x가 이만큼일 때는 dy가 이렇게 되고 델타 x가 이렇게 줄어들면 dy는 더 줄어들게 되겠죠. 높이니까. 그래서 이 델타 x가 변수가 되는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정의고 우리가 보통 여기서 델타 x를 뭐라고 주냐면 dx랑 같다라고 정의를 해요. dx도 마찬가지로 델타 x의 하나의 근사값으로 생각하면 돼요. 델타 x는 그 x의 증분이라고 했죠. 그 증분을 무엇으로 놓는가, 그 근사값을 dx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델타 x를 dx로 놓으면은 이 dy라고 하는 y의 미분이 뭐가 되냐면 델타 x 대신에 dx가 들어가서 dy 이퀄 f'a dx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미분이라는 거 계산을 할 때 y 프라임을 뭐라고도 봤냐면 dy dx라고도 했었고 이거를 f'x라고도 했었죠. 그때 이 dx하고 dy는 분리된 건 아닌데 하나의 기호였어요. 근데 이것의 의미랑 얘랑 이제 연결해보면 얘가 바로 y의 미분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dy over dx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dx는 델타 x랑 같다고 했으니까 델타 x라고 보고 dy가 여기서 보면 f'a의 dx인데 델타 x랑도 같으니까 이렇게 보면 델타 x가 약분되고 f'a가 되죠. 그래서 f'a가 결국에는 요 dx분의 dy, 그러니까 dy dx가 결국에는 미분 계수가 되고 요 dy를 y의 미분이라고 한다. 이것이 이제 개념이에요. 이건 이제 일변수 함수에 대한 얘기고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미분 가능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이변수 함수의 미분 가능은 어떻게 정의가 되는가? 그래서 델타 z라는 것을 정의를 했는데 델타 z는 아까 일변수 함수에서 델타 y의 개념하고 같은 거예요. 함수의 변화량, 그러니까 증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f에서 f를 뺀 거를 g의 증분이라고 했다. 그리고 2번에서 보면은 델타 z가 x의 편미분 곱하기 델타 x, y의 편미분 곱하기 델타 y.
그리고 이렇게 두 개의 합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해서 이때 이제 델타 X랑 델타 Y가 0 근처로 가면 입실론 1과 입실론 2가 0으로 간다. 그럴 때 F는 미분 가능하다라고 정의를 했는데 요 2번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기 이 부분이 뭐랑 같을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정의 중에서 여기 전미분이라는 걸 정의했었어요. 전미분은 전체를 다 미분한다는 뜻인데 DZ라고 하는 개념이 fx, dx, fy, dy다 라고 정의를 했는데 이 dx하고 dy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델타 x랑 델타 y라고 하는 실질적인 증분의 근사값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dx랑 dy는 델타 x, 델타 y로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이 dz는 이렇게 전미분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 식을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dz에 해당이 되죠. 지금 전미분에서 정의한 거 똑같죠? 개념이. 이 부분이 dz예요. 그럼 델타 z하고 dz와의 관계는 서로 같은 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에 뭔가가 더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만큼이 오차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차이는 델타 z고 dz가 근사값이죠. d가 붙은 건 근사값이에요. 그러니까 근사값에다가 얼만큼의 오차를 더해주면 실질적인 델타 z가 나올 거다. 근데 만약에 그 델타 x랑 델타 y가 아주 작아지면 아까 일변수 함수에서도 델타 x를 쭉 줄이면은 델타 y하고 dy가 아주 가까운 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 값이 0으로 오차 부분이 0으로 수렴을 하면 요 dz하고 델타 z가 아주 가까워지는 값이 되니까 우리가 델타 z를 구하는 거 대신에 dz를 구해서 계산을 하면 조금 더 수월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사치를 대신 사용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미분은 정의가 요 부분이었고 여기가 이제 미분 가능에 대한 정의였죠. 그래서 미분 가능이 정의가 이거니까 우리 이 문제 한 번만 더 풀어볼게요, 같이. 이가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 그런데 모든 점 x, y에서 미분 가능함을 보여라. 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델타 g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일단 계산을 해볼 거예요. 델타 z의 정의가 뭐였냐면 정의대로 쓰면 얘예요. 델타 z가 x에서 델타 x만큼 더해주고 y에서도 델타 y만큼 더해서 그때의 함수값 그리고 x, y라는 점에서의 함수값의 둘의 차이 그러니까 높이의 차이가 되겠죠. 이변수 함수니까. 자, 요 차이를 계산하면 되는데 x에 해당하는 게 x 더하기 델타 x니까 요 자리에 이제 넣어보면 돼요. 함수에다 이제 대입할 거예요. 그럼 x 더하기 델타 x의 전체 세제곱 더하기 x 곱하기 y니까 x 더하기 델타 x 곱하기 y 더하기 델타 y 거기에서 f의 x, y를 빼주니까 x 세제곱 더하기 x, y를 빼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첫 번째 텀을 쭉 전개를 해볼게요. 쭉 전개하면 x의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의 델타 x 더하기 3x의 델타 x의 제곱 그리고 델타 x의 전체 세제곱이 되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이제 전개해주면 돼요. 그래서 x, y, x 델타 y, 델타 x, y, 델타 x, 델타 y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 텀 정리해주면 이렇게 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할 식이 있으면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x 세제곱과 x 세제곱이 없어지죠. 똑같으니까 빼고. 자, 그리고 여기 xy하고 또 여기 xy가 있네요. 얘네들도 없어지고. 자, 그래서 남는 것만 이제 보면 돼요. 자, 일단 델타 z의 정의대로 우리가 계산을 해봤고 그 다음에 미분 가능의 정의에서
델타 Z가 아까 뭐였냐면 DZ에 해당하는 부분에다가 즉 전미분 토탈 디퍼런셜에다가 엡실론 1 델타 X 더하기 엡실론 2 델타 Y의 형태였어요. 그쵸? DZ가 전미분이라고 얘기했고 전미분은 뭐냐면 X에 대한 편미분 곱하기 델타 X 그리고 F의 Y에 대한 편미분 값 곱하기 델타 Y 거기에 입실론 1 델타 X 입실론 2 델타 Y의 합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때 이 오차에 해당하는 부분이 0으로 없어지면 미분 가능하다라는 게 정의였어요. 그래서 이제 fx는 우리가 구할 수 있죠. 편도함수 구하는 거 연습했으니까 주어진 함수 f에서 x로만 미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3x제곱 더하기 y는 상수 역할이니까 x 미분하면 1. 그래서 3x제곱 더하기 y가 되겠죠. 그래서 fx가 3x제곱 더하기 y 거기에 델타 x 그 다음에 fy는 뭐가 되나요? 여기에서 y로만 미분하니까 이 부분은 없고 xy로 y로만 미분하면 x는 상수처럼 생각해서 x만 남죠. 그래서 x 곱하기 델타 y 그리고 나머지 항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델타 Z의 의미를 가지고 두 개를 계산했으니까 사실 이 두 식은 같아야 되는 거고 두 식이 같으려면 요 입실론 1과 입실론 2가 어느 값이 될 것인가를 이제 생각해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마지막 텀에 보면 3x제곱 델타 x라고 하는 요 텀하고 위에서 계산한 이 부분하고 같죠? 같은 것끼리 매치를 해볼게요. 같고 또 어디 뭐가 있을까? 여기 보면 y dx, y 델타 x가 있고 여기 있네요. y 델타 x. 그렇죠? 똑같은 거 찾은 거예요. 이렇게 같고 x 델타 y가 있나요? x 델타 y, x 델타 y 있죠? 똑같은 거 찾았어요. 그럼 나머지 항만 봤을 때 여기 지금 선택되지 않는 나머지 항하고 이 아래식에서 나머지 항이 서로 같으면 같은 식이 되는 거죠. 델타 Z끼리 같은 거니까. 자, 그래서 남은 것만 이제 보면 여기 앞에 있는 이 식에는 델타 Y라는 텀이 없고 뒤에 이제 델타 Y라는 게 있으니까 여기 마지막 요 텀하고 얘하고 같은 걸로 보면 되죠. 그래서 입실론 2의 델타 y가 델타 x 델타 y다가 되고 나머지 엡실론 1 델타 x랑 여기 앞에 있는 요 텀하고 같은 거다. 이렇게 묶어주면은 그쵸? 이렇게 묶으면 자 여기 첫 번째 식에서 델타 y는 어쨌든 증분이니까 약분이 가능하죠. 약분하고 남은 거 엡실론 2가 델타 x다가 되고 두 번째 식에서 보면 델타 x로 또 나누어질 수 있죠. 델타 x도 증분에 불과하니까 델타 x로 다 나누면 엡실론 1은 3x 델타 x 더하기 델타 x의 전체 제곱이 돼요. 자, 그런데 미분 가능의 정의가 뭐였냐면 이때 델타 x랑 델타 y라고 하는 증분을 0근처로 아주 작게 보내면은 그때 입실론 1과 입실론 2, 그러니까 오차 부분이 0으로 가는가 그걸 보면 되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델타 x를 0근처로 극한으로 취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엡실론 2가 지금 0으로 수렴하고 그죠? 델타 x가 0으로 작아지니까 입실론 2가 0이 되고 입실론 1도 델타 x가 작아지니까 0으로 수렴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성립하면 미분 가능하다. 어디에서? x, y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래서 정의대로 하니까 우리 지금 주어진 함수 있죠. f라고 하는 요 이변수 함수가 모든 x, y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정의대로 우리가 설명을 한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매번 정의대로 우리가 계속 미분 가능성을 계속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저번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CRM이 존재한다. 그래서 편도함수를 찾아서 그 편도함수가 존재하고 그 주어진 점에서 연속이면 미분 가능하다. 이 정리를 이용하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예요. 일단 미분 가능성의 정의를 여러분이 인지를 하고 이 CRM도 기억을 하면 얘를 이용하는 게 훨씬 쉽죠. 문제를 풀 때. 이제 전미분으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할 얘기를 조금만 더 할게요. 자, G가 이제 이런 F예요. 이렇게 G가 F다라는 거는 이 G가 뭐다? 어떤 서피스다, 곡면을 의미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곡면이 하나 있으면 그 곡면에서 하나의 점이 있고, 이런 곡면이 있어요. 곡면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하나의 점이 이렇게 있고, 그 점에서 접하는 접평면을 하나 구성을 할 수가 있었죠. 그 접평면의 방정식이 지금 여기 주황색 평면이라고 보면 돼요.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DZ는 근사치예요. 그러니까 델타 Z라는 게 뭐냐면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델타 Z는 이 값을 의미하는데 이 값이 뭐냐면 A라고 하는 점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A, B예요. XY 평면상에서 A, B인데 A라고 하는 X값에서는 델타 X만큼 더해주고 B라고 하는 Y값은 델타 Y만큼 더해주고 한 위치가 여기예요. 근데 더했는데 왜 더 작아졌니?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X값이 지금 더 줄어들었죠. X가 여기 A였었는데 이쪽으로 줄어들었잖아요. 델타 X는 증분이기 때문에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A에서 요만큼 줄어들었다고 생각해도 돼요. 그리고 B라고 하는 Y값에서는, B가 여기 Y값이죠. 여기에서는 이만큼 늘려서 델타 Y만큼 더해준 위치가 여기인 거예요. 그럼 이 위치에서 함수값을 생각하면 F에다가 이제 대입한 값이 되는 거죠. A 더하기 델타 X를 X에다 넣고 B 더하기 델타 Y가 Y값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 위치에서 이 위치가 지금 보면 A, B에서의 함수값이 여기니까 이걸 다 평행이동시켜서 생각하면 이 위치가 FA, B가 되고 이 차이를 우리가 델타 Z라고 본 거예요. 우리 지금 방금 예제 푼 거 있죠? 델타 Z의 정의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제 DZ가 뭐냐면 여기에서 접평면을 하나 만들었을 때 접평면의 끝에서 FA, B와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델타 Z랑 DZ는 같다, 다르다? 다른 값이죠.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값이에요. 근데 뭐냐면 델타 Z를 계산하고 싶은데 여기 잘 보면 정의대로 보면은 A에다가 뭔가 델타 X를 더하고 B에다가 델타를 더하니까 이 F가 만약에 엄청 복잡한 식이다. 그러면 X값에다가 내가 이걸 또 대입해야 되고 Y에다 대입을 해서 막 계산을 하는데 방금 전 예제에서도 보면 세제곱되고 하면 막 계산이 길어지잖아요. 되게 복잡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대신에 뭘 쓰겠다? DZ를 쓰면은 더 편하다. 왜냐하면 DZ의 식을 보면은 DZ가 이제 전미분이라고 했죠. 전미분인데 fx dx 더하기 fy dy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 식이 훨씬 더 간단한 식으로 표현이 되니까 델타 Z를 계산하는 거 대신에 DZ를 계산해서 근사치로 사용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둘은 서로 다른 값이고 그냥 관계를 굳이 표현하자면 두 개는 근사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델타 Z는 DZ가 근사값이에요. 델타 Z에 대한 근사값.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예제 3번을 한번 볼게요. 자, 예제 3번에 보면 미분 DZ를 구해라. 이제 미분의 개념이 이렇게 D가 들어간 근사치라는 거로 생각을 하면 돼요. dx도 미분값이고 dy도 우리가 y의 미분이라 하고 dz라고 한다면 z의 미분값이라고 보면 돼요. dz를 구해라. 저번 시간에 우리 연습했죠? 그래서 전미분값 구하면 돼요. 편도함수 dx, 편도함수 dy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되죠. 이때 이제 이 dx랑 dy가 뭐냐라고 하면 델타 x랑 델타 y라고 하는 것의 근사치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어떤 x값에서 이동한 어떤 x의 증분값이죠. 그다음 델타 y는 y의 증분값인 거고. 그래서 A번은 우리가 계산을 했어요. 편도함수만 구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리고 B번에 보면 x가 지금
2에서 2.05로 증가했고 y값은 3에서 2.96으로 감소했어요. 증가하고 감소했다의 개념이 뭐냐면 증분이죠. 델타 x, 델타 y.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델타 x가 뭐냐면 2에서 2.05로 커졌으니까 얼만큼 커진 거죠? 0.05 증가했죠? 그러니까 델타 x를 0.05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델타 y는 뭐가 될까? 3에서 2.96으로 줄었으니까 마이너스 0.04. 이게 이제 증분값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dx하고 dy라고 하는 거는 델타 x랑 델타 y라고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근사치로서 그냥 같다고 볼 거예요. 이렇게 하고서 계산을 하면 되는데 B번에 보면 지금 델타 z가 뭐냐라고 물어봤죠? 그럼 델타 z부터 구해보죠. 델타 z는 정확한 정의가 f의 변환값 2.05, 2.96 여기에서 f의 변하기 전의 값 2,3 이것의 차이, 실질적인 차이가 델타 z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는 거는 뭐 어려운 일은 아니죠. 함수가 지금 주어져 있으니까 x에다가 2.05를 여기다 넣어서 제곱하고 3 곱하기 2.05 곱하기 2.96 하고 마이너스 2.96의 제곱하면 얘예요. 그 다음에 f 2,3이면은 x를 2 넣고 y에다 3 넣어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할 수 있겠죠. 계산을 하면은 뭐가 나오냐면 이거 0.6499가 나와요. 자, 그럼 이제 DZ를 한번 구해볼게요. DZ는 여기 위에 A번에서 푼 거에다가 대입을 하면 되는데 2 곱하기 X 근데 이때 이 X하고 Y가 누가 되냐면 변하기 직전에 2하고 3이 X, Y예요. 왜냐하면 기준이 되는 거는 요 점이에요.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 점에서의 접평면을 우리가 구성했고 그 접평면에서의 요 높이 그리고 실질적인 공면과의 높이 차이 요걸 계산한 거니까 얘가 기준이 돼요. 요 점이 접점. 그래서 A, B라고 하는 요 접점이 우리 지금 요 문제에서는 2,3이 되겠죠. 2,3을 기준으로 해서 델타 X만큼 0.05만큼 증가해서 2.05가 됐고 여기 3에서 마이너스 0.04만큼 더해서 2.96이 된 거니까 기준은 2,3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2,3이라고 하는 x, y 값을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면 2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3의 dx 더하기 x 대신에 3 곱하기 2 마이너스 2 곱하기 y 값 대신에 3 그 다음 dy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dx랑 dy는 뭐라고 선택하면 되냐면 델타 x랑 델타 y로 보면 돼요. 그래서 델타 x가 지금 0.05고 델타 y가 마이너스 0.04니까 이거 쭈르륵 계산을 하면 0.65가 나와요. 계산이니까요. 여러분이 해보세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이제 델타 g하고 dz하고 한번 관찰을 해볼게요. 델타 g는 0.649가 나왔고 dz는 0.65가 나왔네요. 그래서 이 둘의 차이가 어느 정도 발생해요? 0.0001인가요? 오차가? 둘의 차이가? 엄청 작죠, 그 정도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근사값으로 얘 대신에 써도 된다. 그러니까 물론 이 문제는 계산이 얘가 막 복잡하거나 하진 않는데 만약에 함수에 따라서 좀 많이 힘든 경우에는 이 dg를 계산하는 것이 효율적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미분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되고 물론 이렇게 두 개의 차이가 작은 경우는 사용해도 되지만 계산 자체는 DZ가 더 쉬운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럼 예제 4번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 4번에 보면 이제 최대 오차를 추정해라 라는 문제인데 일단 문제를 보면 밑면의 반지름이 10cm고 높이가 25cm 인 직원뿔이 있다. 그러니까
밑바닥은 원이고 이렇게 꽃갈 모자처럼 생긴 거 있죠. 직원뿔의 모양이고 측정 오차가 각각 0.1cm다라고 했어요. 측정 오차가 0.1이란 얘기는 반지름에 대한 그 오차도 0.1cm. 그러니까 반지름을 딱 10cm라고 했는데 10.1cm가 될 수도 있고 9.9cm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오차를 그 범위로 생각하는 거예요. 높이도 25cm인데 측정 오차가 0. 그러니까 25.5, 25.1이 될 수도 있고 24.9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미분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원뿔의 부피를 계산할 때 최대 오차를 추정해 봐라. 그럼 부피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일단 부피에 대한 공식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부피에 대한 최대 오차를 추정하는 거니까 부피에 대한 변화량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델타 V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근사값으로 미분인 dV를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 V라고 하는 값, 부피는 지금 상황이 이렇죠. 그러니까 직원뿔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밑 반지름이 10이고 높이가 25. 이런 상황이고 V라고 하면은 지금 V라고 하는 부피를 함수라고 생각하면 무엇과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반지름과 이 높이에 따라서 부피가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R을 반지름이라고 하고 높이를 H라고 했을 때 두 변수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피를 V의 RH라고 하면은 부피가 3분의 파이 R 제곱 H죠. 이렇게 되고. 그러면 델타 V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델타 V는 V를 이제 함수로 생각하면 되니까 V의 차이로 보면 돼요. 그렇죠? 그럼 델타 V는 우리 아까 델타 Z 계산했던 것처럼 이렇게 차이로 생각해 주면 되는데 델타 V는 그럼 뭐가 될까요? 반지름과 높이의 함수니까 반지름에서 어떤 델타 R만큼 더한 것, 그 다음에 높이에서 델타 H만큼 더한 것, 그것의 실질적인 차이라고 보면 되겠죠. dV를. 그러니까 이 델타 R과 델타 H는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몰라요. 어쨌든 저렇게만큼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계산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복잡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린 뭘 구한다? dV라는 걸 계산한다. 그럼 dV가 뭐였냐면 미분이라는 개념이었고 이거를 이제 전미분으로 해석해야 돼요. 왜냐하면 V의 변수가 R하고 H가 두 개가 있으니까 편도함수를 이용해서 전미분을 계산한다. 그러면 dV는 뭐가 돼요? V라는 거를 변수인 R로 한번 미분해주고 그것에 대한 미분값 곱하고 그리고 그 V를 또 다른 변수 H로 편미분한 다음에 DH를 곱하고 요게 이제 전미분이 되겠죠. 자, 그럼 V의 R은 계산해보면 요 V란 함수를 R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나머지는 다 상수예요. 그래서 R을 미분하면 2R이 되고 그죠? 3분의 2파이 R H의 DR 이렇게 될 거고 V의 H는 H에 대해서만 미분하니까 나머지 상수 3분의 파이 R 제곱 DH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때 DR하고 DH를 뭐라고 하면 되냐면 델타 R과 델타 H라고 해서 이것을 근사값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얘네들은 독립변수니까 우리가 지정해주면 돼요. 그래서 델타 R이라고 놓고 얘를 델타 H라고 보면 돼요. 그럼 델타 R과 델타 H는 뭐냐라고 하면 문제에서 측정 오차는 다 0.1cm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반지름이든 높이든 다 그냥 측정 오차가 0.1이니까 델타 R이나 델타 H가 다 0.1이 되는 거죠. 최대치로 잡았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로 잡았을 때. 그럼 이제 이것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R이라고 하는 값과 H는 이미 정해져 있죠, 여러분. R은 10이라고 했고 반지름 10, 높이는 25. 그러니까 R에다가 10 넣고 H에다 25 넣고 쭉 계산하면 돼요. 그러니까 3분의 2 곱하기 파이에 R이 10이고 H가 25. DR이 그러니까 0.1이 되고 그 다음에 3분의 파이에 R이 10.
그것의 제곱 곱하기 DH는 델타 H로 생각해서 0.1을 곱하면 되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쭉 계산하면 얘가 이제 20파이가 나와요. 계산은 여러분이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얘도 계산할 수 있어요. 왜냐면 V라는 식이 일단 복잡한 식은 아니니까. 그런데 요 텀만 한번 생각을 해봐도 자, V에다가 지금 R 더하기 델타를 넣자. 그러니까 요 R 자리에다 얘를 집어넣어서 계산할 거예요. 일단 제곱해야 되잖아요. 그쵸? 제곱해야 되고 요 H 더하기 델타 H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계산한 요거보다는 조금 더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근사값으로 해서 구해본다는 얘기예요. 미분의 개념이 이제 알겠죠? D라고 하는 그 문자 자체는 미분을 의미하고 어쨌든 실질적인 그 증분의 근사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13.5절의 연쇄 법칙부터 시작할게요.